한 구독자분께서 채널 댓글로 정확히 이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이것이 지금 이 순간 브라질 전역에 퍼져 있는 수천 명의 사육사들이 겪고 있는 절박함이라고 확신합니다. 제 친구분, 그리고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 이 질문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가금류 건강이라는 주제에 있어 사육사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아침 일찍 닭장에 가보면 병아리들이 이리저리 뛰놀며 잘 자라고 있는데 갑자기 변가리 한 마리를 집어들었다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부리 구석에 검거나 노르스름한 사마귀처럼 생긴 딱딱한 혹이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눈꺼풀에도 또 다른 혹이 생겨 가엾은 생명의 시야를 가리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 혹은 너무 커져서 병아리가 먹이를 먹기 위해 부리를 벌릴 수도 없게 됩니다. 눈이 멀고 물 마시기를 멈추고 살이 빠지며 수많은 상처로 머리가 무거워진 채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죽어갑니다. 이 악몽의 이름은 가금, 이 아비안 퍽스이며 이 나라에서는 팝콘, 혹, 조두 또는 베리베리라고도 불립니다. 이것은 파괴적인 바이러스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에 아주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많은 인터넷 채널들이 여러분에게 연고를 바르라거나 폐유를 바르라거나 레몬을 주라고 가르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집에 불이 난 뒤에 불을 끄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혹을 말리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이미 자리 잡은 질병과 싸우려는 여러분을 위한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전문 양계 분야에서의 주된 치료법이자 아마추어 사육사와 수익을 내는 사육사를 가르는 절대적인 황금 팁은 약이 아니라 예방, 즉 백신입니다. 오늘 저는 가금 이 조두에 대한 완전하고 결정적인 프로토콜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떤 백신이 맞는지, 병아리에게 며칠째 접종해야 하는지 보여드리고, 성게에게도 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대한 의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질문하신 분의 새가 이미 혹이 있고 여러분의 새도 그럴 수 있기에 백신은 이미 병든 개체를 치료하지는 못합니다. 이 콘텐츠의 후반부에서는 여러분의 병아리를 아프게 하지 않으면서 사마귀에 직접 발라 이 병을 말려버릴 수 있는 환상적인 약용식물 추출물을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세요.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릴 관리법이 여러분의 가금류를 남은 생애 동안 단번에 보호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농학자로서 여러분에게 또 다른 매우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팁을 전해드립니다. 그럼 오늘 기둥의 핵심인 예방접종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백신을 접종해야 할까요? 백신의 중요성을 이해하려면 바이러스가 닭장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알아야 합니다. 조두 바이러스는 더러운 땅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날아서 옵니다. 여러분의 무리에 이러한 질병을 옮겨놓는 기계적 전달자는 모기, 주로 흔한 진모기입니다. 모기가 숲에서 병든 비둘기를 물어 부리에 바이러스를 묻힌 뒤 밤에 여러분의 육축기에 들어와 건강한 병아리에 벼시나 눈가를 뭅니다. 그것은 주사기처럼 작동하여 바이러스를 주입합니다. 일주일 후 혹이 튀어나오는데 최악인 점은 혹의 딱지가 말라 땅에 떨어지면 바이러스가 토양에서 1년 이상 생존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병아리가 그곳을 헤집고 먼지를 들이마시면 병에 걸리게 됩니다. 청소만으로는 멈추기 불가능한 순환입니다. 이 바이러스의 장벽을 부수는 유일한 구체적인 벽은 면역기억이라 불립니다. 조두 바이러스는 치료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어떤 항생제도 바이러스를 죽이지 못합니다. 바이러스를 죽이는 것은 새의 몸 자체가 생성하는 항체 군대입니다. 그리고 이 적을 변가리의 몸에 안전하게 소개하는 유일한 기술적 방법은 가금조두 생백신, 즉 실험실의 권장사항에 따른 유명한 강독 또는 약독조두 백신을 통하는 것입니다.
구매 및 운반 방법은 농장용품점에 가서 가금 조두 백신을 달라고 하세요. 생백신은 열에 약하므로 농장으로 가져오려면 얼음을 넣은 스티로폼 박스를 가져가야 합니다. 자동차 조수석 보관함에서 가열되면 백신 바이러스는 죽고 여러분은 달깨게 가루 섞인 물을 바르게 될 것입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큰 실수는 접종 방법에서도 나타납니다. 사육사들이 조두 백신을 가져다가 닭장의 식수에 섞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혹은 닭의 눈에 떨어뜨리기도 하죠. 그렇게 하면 시간 낭비이자 돈 낭비입니다. 조두 백신은 안구용도, 경구용도 아닙니다. 올바른 접종은 날개막, 즉 날개와 새 몸을 연결하는 얇고 투명한 피부인 이른바 윙웹에 이루어집니다. 백신은 가루가 든 작은 병과 또 다른 희석액으로 구성됩니다. 두 가지를 부드럽게 섞습니다. 상자 안에는 끝에 두 개의 금속 바늘이 달린 작은 포크처럼 생긴 도포기가 들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하세요. 생후 10일에서 25일 사이에 병아리를 잡으세요. 첫날에는 접종하지 마세요. 면역 체계가 아직 항체를 다루지 못해 결국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적인 시기는 둘째 주나 셋째 주입니다. 병아리의 작은 날개를 햇빛에 비추어 펴보면 굵은 깃털이 없는 투명한 피부가 보일 것입니다. 작은 포크를 백신병에 담갔다가 이 막을 관통하여 찌르세요. 뼈, 근육 또는 빛을 통해 보이는 굵고 푸른 혈관을 찌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얇은 피부만 찢는 것입니다. 백신이 묻은 바늘이 그곳에 바이러스를 남길 것입니다. 성공했는지 어떻게 알까요? 날개를 찌른 지 7일에서 10일 후 찌른 구멍, 바로 자리에 작은 혹, 결절이 생긴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백신 테이크, 트라키쿼트, 바센 테이크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성공했다는 의미입니다. 병아리의 몸이 그 적은 양의 바이러스와 싸워 이긴 것입니다. 이제 병아리의 면역력은 남은 생애 동안 조두로부터 보호됩니다. 모기가 물어도 더 이상 병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성게에게도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환상적인 의문입니다. 농학 및 수의학적 답변은 예입니다. 성게에게도 백신을 접종할 수 있고 그래야 하지만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다른 농장에서 산란개나 수탉을 샀는데 병아리 때 백신을 맞았는지 모른다면 여러분의 자산에 도착하자마자 접종해야 합니다. 모기의 공격이 심한 지역에 산다면 일부 사육사들은 우기가 오기 전에 성게 번식조에게 매년 재접종을 하기도 합니다. 과정은 동일합니다. 날개 막을 찌르는 것이지요. 이미 병든 성게에게는 절대 백신을 접종하지 마세요. 새가 이미 호흡기 소리 고고를 내거나 설사를 하거나 이미 조두혹으로 가득하다면 면역 체계가 바닥난 상태입니다. 백신을 접종하면 몸이 전투를 감당하지 못하고 백신 자체로 인해 죽게 됩니다. 그러니 건강한 새에게만 접종하세요. 치료 프로토콜로 가보겠습니다. 백신은 보호벽이지만 마당의 병가리가 이미 병에 걸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백신은 이미 사마귀가 있는 개체를 치료하지 못합니다. 이 작은 새의 생명을 어떻게 구할까요? 황금률, 절대 손톱으로 혹을 떼어내지 마세요. 많은 사육사들이 괴로워하며 가서 두꺼운 딱지를 강제로 떼어냅니다. 그 혹은 혈관으로 가득 차 있어서 떼어내면 피가 솟구칠 것입니다. 병가리는 끔찍한 통증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쁘게도 얼굴에 생살이 드러난 구덩이를 열게 됩니다. 환경 중에 박테리아가 그곳으로 들어가 심각한 감염을 일으켜 새의 눈을 썩게 하거나 죽게 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화학적으로 혹을 말려야 하며
우리의 약용식물은 측백나무 티투자입니다. 우리는 측백나무 틴크를 이용해 식물 요법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농장 용품점이나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작은 병 하나면 평생 쓸 수 있죠. 측백나무는 투존과 같은 강력한 에센셜 오일을 함유한 식물로 사마귀와 유두종에 매우 집중된 항종양 및 항바이러스 작용을 합니다. 측백나무를 바르면 혹의 두꺼운 껍질을 뚫고 들어가 그 안에 바이러스를 마비시키고 건강한 피부를 태우지 않으면서 사마귀를 깊숙이 말려버립니다. 어떻게 바를까요? 약국이나 천연 제품 매장에서 측백나무 팅크를 사서 면봉 끝에 이 팅크를 묻혀 혹에 직접 바르세요. 젖은 면봉을 사마귀 위나 주변에만 문지르세요. 아침과 오후에 하루 2번 하세요. 새의 뜬 눈에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측백나무를 찾지 못한다면 플랜 B는 2% 요오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요오드는 바이러스를 태우고 상처를 말리지만 측백나무가 더 빠릅니다. 그것을 바르면 약 5일에서 7일 안에 거대한 혹이 이미 쪼그라들고 말라서 저절로 떨어질 것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것은 알로에 베라 젤입니다. 알로에도 항바이러스 및 치유 특성이 있습니다. 면봉에 알로에를 묻히고 이 젤에 프로폴리스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좋습니다. 너무 많이 넣지는 마세요. 따가우니까요. 섞어서 면봉을 적신 뒤 사마귀 위에 바르세요. 상처가 마르는 동안 병아리의 몸은 내부에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기회를 엿보는 박테리아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가금조두는 면역력이 낮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약용식물을 사용할 것입니다. 마늘을 사용해 봅시다. 신선한 마늘의 알리신은 엄청난 천연 항생제입니다. 조두 바이러스를 죽이지는 못하지만 기회 감염, 박테리아로부터 변가리의 목과 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큰 마늘 한 쪽을 잘 으깨서 깨끗한 물 1리터에 넣고 2시간 동안 우려낸 뒤 거릅니다. 이 정제된 마늘물을 병든 무리의 급수기에 5일 연속으로 제공하세요. 이것은 면역력을 놀라운 방식으로 높여주어 병아리가 사마귀가 떨어질 때까지 견딜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가금조두부터 지류증, 범블풋, 호흡기 소리, 콕시듐증, 마른 가슴 및 기타 모든 것에 대한 이 모든 천연 치료법에 접근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디지털 책에 여러분이 현장에서 무리를 치료할 수 있는 잡초를 식별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여러 식물을 담아두었습니다.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매우 가치가 있으니 여러분의 것을 확보하세요. 그럼 오늘의 슈퍼 팁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필요할 테니 이 정보를 적어두세요. 첫 번째는 생후 10일에서 21일 사이에 날개마개 하는 예방접종입니다. 성게는 이력을 모르고 건강할 때 접종할 수 있으며 접종해야 합니다. 이미 병에 걸린 새의 경우 절대 혹을 떼어내지 마세요. 면봉으로 측백나무 팅크나 요오드 혹은 프로폴리스를 섞은 알로에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급수기에 물과 마늘을 넣어 면역 지원을 해주세요. 미래를 위해 백신을 접종하는 것과 현재를 치료하는 것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을 단순한 뒷마당 사육사에서 성공적인 가금류 농가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기서는 조두로 새를 잃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따라오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보통 매달 병아리에게 백신을 접종하시나요? 아니면 이런 백신이 있는지도 모르셨나요? 그리고 혹이 생겼을 때 그것이 떨어지게 하려고 무엇을 바르셨나요? 우리가 소통하고 함께 배울 수 있도록 댓글에 남겨주세요. 가금조두로부터
새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이 지식이 같이 있었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저희는 여러분의 가금류 건강과 관리의 성공을 보장하는 기술을 공개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저희 사육사 커뮤니티를 강화하기 위해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닭장을 보호할 다음 비결은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